계속해서 남은 시장 변수 짚어보고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연기 흥국증권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FOMC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예상보다 선방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지금 FOMC발 고비 한 차례 넘겼다고 봐야도 될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3월 FOMC 이벤트는 좀 무난히 좀 시장이 소화하고 있습니다만 은행권 불안 이런 사태 자체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3월 초중순까지 확인됐던 미국의 2월 고용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고용 시장의 타이트한 여건 자체는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디스인플레이션 속도 자체는 좀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물론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서 한 발짝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예상 외로 좀 비둘기파적 스탠스도 내비쳐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소형 은행들의 어떤 유동성 위기에 따른 어떤 여진 자체가 좀 지속되고 있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크레딧 스위스에 이어서 도이치뱅크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가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 자체가 좀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그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어떤 금리의 급등 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등이 전반적으로 이제 은행권 어떤 손실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혼란 상태가 좀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최저금리 레벨과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 자체는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 연준과 이제 시장의 어떤 시각차가 계속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좀 진화하는 어떤 정책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락과 반등을 좀 반복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이러한 은행권 불안이 금융 여건을 조금 더 긴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기 둔화와 관련된 시그널에도 좀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행권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불똥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이어서 도이치방크까지 옮겨붙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영향이 우리나라 금융주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경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미 금융당국의 조치가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발표되고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좀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 자체는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연준의 이제 DW, 그러니까 재할인 창구라든가 이제 BTFP라고 하는 1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미국 은행들이 특히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받고 있고 노이즈는 물론 있었습니다만 옐런 재무부 장관 역시 이제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포괄적 보증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가 뱅크런에 대한 우려 자체는 좀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은행들의 좀 유동성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제 차주의 이제 상환 능력 어떤 부실에 대한 리스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면 그러니까 좀 시장이 이제 확인이 되면 좀 부정적인 영향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CS 이후에 이제 도이치뱅크가 위험하다라는 이제 시장의 우려가 좀 지난주 주말을 통해서 이제 부각됐는데 일단 도이치뱅크의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 자체도 이제 13%대, 그러니까 자본 구성이 여전히 좀 탄탄한 상황이고요. 유동성 비율 역시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140%대 상황이기 때문에 도이치뱅크의 좀 자금 유출 규모는 아직까지는 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이제 CS와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도이치뱅크는 지난해 순이익이 한 50억 유로 규모 정도
수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CS는 지난해 하반기에 뭐 대규모 예금이 인출되면서 좀 그 손실 부분이 좀 컸던 반면에 도이치뱅크는 이익 측면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 뭐 상승이라든가 주가 폭락은 지금 현재 그 도이치뱅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을 좀 온전히 반영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행히 도이체방크의 이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은 큰 영향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다양한 변동성이 있지만 그렇다면 이번 주 살펴봐야 할 이벤트나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결국에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준 역시 이제 그 확인되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통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 지표의 어떤 시장이 좀 크게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양대 소비 심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을 지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높은 수준의 금리 그리고 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좀 반등세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개인 뭐 소비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에 발표가 되는데 연말 소비 시즌 이후에 이제 이연된 소비가 이제 1월에 집중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소비의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서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제 지난해 이제 비교적 그러니까 그 미국 가계가 인플레이션을 좀 감내하는 어떤 그 소비 행태가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좀 다를 좀 개연성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장의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2월 PC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5.1% 그러니까 전월 대비 이제 상승폭 자체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C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과 좀 동일한 그러니까 물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의 상승 압력, 그러니까 상품 물가는 계속 떨어지지만 서비스 물가의 상승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재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준의 어떤 그 긴축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마무리될 가능성을 좀 낮추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 시장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는데 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 속에 이 외국인의 매도세 조금 더 강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내 기업 이익 추정치는 계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뭐 수출 실적을 통해서도 뭐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이제 월간 수출의 이제 감소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감소폭 자체도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국내 수출의 이제 22% 정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또 대중국 수출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 실적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제 국내 기업의 이제 실적 그 추정치 자체가 아직은 바닥권이 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국내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어떤 대규모 매도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빠르게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수출 경기 확산 지수가 이제 반등 기준선 위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중에는 이제 국내 수출의 이제 감소폭이 줄어들고 이제 반등하는 그러니까 저점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지금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가 강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중국 내에 이제 정책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뭐 고용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회복세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리오프닝 수요가 강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출하 재고율을 보면 여전히 양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국내 주식시장은 뭐 지금처럼 좀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 좀 답보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께서는 이 당분간 우호적으로 기대하기 힘들고 국내 주식시장 당분간 이 박스권 이어진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회복 시에 성장주라든지 이 기술주들 좀 눈여겨봐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금리는 좀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에 이제 금리 상승으로 좀 이렇게 피해가 있었던 뭐 성장주라든가 이제 기술주에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최근에 이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뭐 챗 GTP라든가 로봇, AI 이 어떤 그 테마를 고려하면 이제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까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었고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과연 이제 이러한 수급이 이제 어디로 쏠릴 것인가에 상당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로봇이라든가 AI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아직은 이제 저점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제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온전한 사이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뭐 하반기 연말에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주가는 좀 빨리 움직인다는 점에서 좀 저희가 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수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변동성, 뭐 이 가시성이 높은 퀄리티 주식을 일정 부분 좀 배분하면서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의 박스권 흐름 예상하면서 이 반도체 중심으로 점진적인 매수 전략 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최연기 흥국증권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